한 조간신문은 총선을 1년 앞두고 친명계 의원들이 비주류 지역구를 사냥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뭐 이런 기사 제목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도전장 정도가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냥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자, 친명계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낙계 현역 양기대 의원 지역 광명시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는 현역인 또 친낙계인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 성남 중원으로 이사 갔다. 황명선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현역 김종민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한다. 뭐 이런 소문들, 관측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현역이 있는데 내가 현역인데 당내에서 제가 내 지역구에 와서 자꾸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죠. 네, 엄청 불편하고요. 근데 또 친명 친낙이야. 이러면 이거 묘해져요.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지역구가 253개 지역구가 있거든요. 예, 많고 많은 지역구 예, 중에. 이제 오늘로서 내년 4월 12일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1년이 채 안 남았거든요. 오늘이 4월 11일이죠. 네. 1년에서 딱 하루가 빠지는 날인데 아마 보십시오. 앞으로 253개 모든 지역구에서 엄청난 경쟁들이 막 벌어질 겁니다. 야, 이거 치열하네요. 저것은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친명 또는 비명 뭐 이래가지고 지금 구분해서 나왔는데 아직 뭐 부산 그 북구 강서구 앞 전재수 의원 지역구까지는 아니요. 제 지역구에도 언론 보도는 많습니다. 친명계 의원 누가 내려가진 않은 것 같아요. 출마하라 그래도 잘 안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선될 만한 곳, 이제 거기까지 다시 안 좋은 곳 위주로 해가지고 네.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제 같은 당 내에서 예. 같은 당 내에서 어떻든 공천을 받아야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 뭐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인데 뭐 고소 고발도 이루어지고 예. 있고 두 번 다시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안 보는 사이로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들어 있긴 한데 아마 총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예. 많고 다만 저는 아무리 경쟁을 하더라도 같은 당 내에서 이런 건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될 만한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뭔가 소신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갔다가 안 되니까 또 저쪽으로 옮기고 저기 갔다가 안 되니까 또 여기로 옮기고 좀 그런 정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예. 굉장히 유권자들 보시기에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하지 않고 한 지역에서 그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서 예. 유권자들을 만난다면 공천도 받고 당선도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김관선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 현역이 있다고 뭐 도전장 내밀지 마라. 이건 옛날 진짜 꼰대 정치고 얼마든지 뭐 경선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자객, 저격, 순화하면 맞춤 구도가 친명계, 지도부와 친한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비주류 현역 지역구에 가서 벌써부터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 이런 구도가 비춰지고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친명계가 친낙계 지역구에 뭐 도전 어떤 조간신문 뭐 사냥하러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순간 좀 이건 건전한 도전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정치는요. 예. 일종의 하이에나 같아요. 하이에나. 우리가 정글에서 아무리 뭐 사자 호랑이가 왕이라고 하지만 그 약한 모습을 보고 늙은 모습 보이면요. 하이에나가 막 벌떼처럼 덤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약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민주당의 정치 구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친이낙계 쪽의 공천에서 학살당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뭐 나중 되면 공천 학살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아무리 이제 시스템 공천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친낙계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그 내려온다는 자체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보니까 친낙계 의원이 있는 곳에 친명계 거물급은 가지 않더라고요. 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그렇게 많이 안 알려졌다. 아니면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원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곳에 출마하려다가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친이낙계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그 지역에서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지명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덤비는 것은 아마 다음 공천 심사 때 예. 이낙계 되는 이유로 아마 컷오프당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럼 내가 그 자리를 삐집고 들어가겠다는 취지가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친이낙계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이제 좀 더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매기 효과잖아요. 언제 또 잡혀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사실 이 야수의 세계처럼 그런 것이 정치판에 있어요. 그건 감수를 해야 하고 그렇군요. 그걸 극복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는 결국 현역 의원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의원의 이 악연은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보시죠. 본인이 억울하시다면 빨리 이걸 털어버리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턱없이 많은 이득을 얻은 것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의아함을 받을 만하죠.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의 호재다. 굉장히 복합적인 비리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잘못으로 땅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를 저한테 책임을 묻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 불출마 선언 가운데 뼈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당을 향한 뼈 있는 발언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어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들께서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의 사명,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는요, 선거제 개편을 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제를 이슈로 한 전원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의원 수를 늘리자 줄이자 동상이몽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로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들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들의 함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1당과 2당의 총선 득표율 격차 8%포인트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무려 2배, 100%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왜곡은 바로 수도권 과밀 인구 집중 현상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해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전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